이제 이번 주가 보니까 12주차예요. 15번 수업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번 주가 11번째. 그러니까 앞으로 길어야 5번밖에 더 못 봐요. 벌써 지금 5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6월 중순이면 6월 19일부터가 기말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딱 한 달 남았으니까 5번 정도 남아서 그동안에 뭐 했지 싶은데 벌써 집에 갈 시간이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만만찮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 통신 관련해가지고 조금 마음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불러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전반적인 선박 통신에 관련된 분포를 한번 개략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짱 무슨 통신사 교육을 8시간 받으시면서 보면은 이제 보통 하는 게 전파에 관련된 법규, 전파에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전파 설비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가 실제로 바다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해상통신 이런 식으로 구성해갖고 거의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꼭 선박통신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은 부분인데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레이더는 이 항해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레이더가 따로 한 과목으로 아예 분류가 돼가지고 오랜 시간 레이더 조작 훈련을 따로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배가 밤에도 움직이는 게 워낙 많고 또 멀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나가고 밤에 다니는 배들은 반드시 레이더 조작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레이더에 관련된 교육을 따로 하는데 제한 무슨 통신사 안에 레이더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금 요 교실이 레이더 훈련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수업을 하는 김에 남은 몇 시간 몇 번이라도 레이더를 한번 조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선박통신에 관련 계략적인 게 오늘 마무리가 된다 하면 뭐 남은 1시간 정도는 레이더를 켜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는 것이 선박통신에 관련된 것 중에 기류 신호입니다. 깃발 신호. 이 깃발 신호를 가지고 또 상대방한테 이렇게 서로 의사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 이 책 한 권이 상대방하고 깃발 신호를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 것 중에 국제적으로 옛날에 해적 깃발처럼 그 나름대로 자기를 과시하면서 여기 지나는 배들은 통행세를 내라 하는 식으로 표시한 그 해적 깃발도 옛날 같으면 해골에 뼈 좌우로 한 그게 국제적으로 공통이라고 생각 안 그렇습니다. 그 국제 공통이 아니고 옛날에는 국제 공통을 뭐 할 수 있는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린 것 중에 그런 해골의 뼈가 서로 좌우로 꺾인 것도 있었다는 것이 그게 국제적으로 요즘처럼 회의해가지고 우리는 해적이다 그러니 해적은 이 깃발 단다 그런 것들은 아닌 것처럼 많은 어떤 색깔을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각 나라 국기가 만들어지듯이 예전에 바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썼던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서로 통일을 하자 해갖고 만드는 이제 국제 깃발에 대한 약속이고 그 깃발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박통신에서 기류 신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하는 거를 음성 신호. 다음에
우리가 백거동 울리는 거는 이제 기적 신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통신하는 것들도 요즘에 이제 전자공학이 발달해 놓으니까 옛날에는 모스 부어 가지고 길게 짧게 하는 걸로만 신호를 보냈다가 요즘에는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딱 됐죠. 문자 보낼 수 있고 휴대폰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화 된 거죠. 심지어 영상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옛날에 하는 것보다는 그 중요도가 덜해졌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의식을 할 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래도 씁니다. 예. 뭐 이번에 교황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서 보면은 이렇게 복장 같은 거 옛날에 이렇게 쭉 내려오던 복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옛날 했던 거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모스 부호는 긴급할 때 꼭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모스 부호가 우리 레이더 화면상에도 길고 짧게 나타나는 걸로 또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옛날 거니까 없애도 되겠다. 100년 지났으니까 없애도 되겠다 하고 없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걸 다시 불러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신 분야가 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휴대폰도 마찬가지 불꽃 이거 켰다 껐다 하면 이것도 모습으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위스키입니다. 우리가 먹는 위스키라는 말로 부르는 W 위스키, 에코, 이게 리마, L자는 리마, 이게 찰리, C, 오스카,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 에코 해갖고 이게 웰컴입니다. 환영합니다. 웰컴이라는 걸 색깔로 칠해놓은 거고, 요거는 골프장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이게 그 영어로 G, 골프 할 때 G입니다. 그래서 웰컴 G이고, 요거는 제가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항만 어촌 매니지먼트과라는 뜻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피싱이라는 F자고요. 요것이 파파라는 포트 뜻이고, 요거는 엔드라는 뜻으로 노벤버거든요. 그래서 요게 항만 어촌을 합친 다음에 매니지먼트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오브 피싱 빌리지 앤드 그렇죠. 앤드 이게 피싱 빌리지 그렇게 포트 앤드 피싱 빌리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다가 제가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도 만들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가방에 스티커도 만들어서 붙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스카 같으면 사람이 익수다가 발생했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요 깃발만 올리면 익수다 발생했으니까 주변 배들은 속력을 낮추고 멀리 지나가라. 이런 뜻을 할 때 요걸 쓰고, 요거는 파팍이거든요. 우리 배는 12시간 내에 출항할 거니까 배에 나가 있는 선원들은 다 복귀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것이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골프기는 우리가 지금 한국 입항하려고 도선사를 요청하니까 육지에 있는 도선사는 빨리 우리 배에 와다오 하는 뜻으로 이걸 또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망원경만 있고 깃발만 있고 휴대폰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깃발에다가 줄에다가 이걸 달아갖고 높이 왕벽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멀쩡 사운딩을 보고서 저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도선사 오라 하네 이렇게 이제 써먹을 때 쓰는데 요즘에는 뭐 좋은 휴대폰이 있으니 하면 되죠. 자,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케이크 이걸 크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가 오케이. 저 선박통신에 관련된 공부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10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책이. 그래가지고 일반 통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무선으로 통신했던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게 동시에 되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서 한 20년 전만 해도 이게 말로 나가는 송파하고 말을 담아서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귀로 듣고 하는 이게 따로 놀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듣기만 하죠. 요거는 수신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보면 자기들은 말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송신이죠. 그래서 송신하는 기능, 수신하는 기능이 방송국에서는 방송하는 기능만 있지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국에다가 대놓고 하지만 방송 시설이 없으니까 듣는 시설만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작은 기계 안에서 보내주는 방송 시설하고 받는 수신하는 기능을 동시에 만들어 넣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박에서는 거의 이 방송도 보내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복잡한 기계 안에 동시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SSB라 해가지고 방송을 보낼 때는 방송 보내는 에너지만 나가고 그 다음에 방송을 보내지 않을 때는 듣기만 하는 이런 방송으로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든 것인데 그 기능이 우리 휴대폰이나 집에 있는 유선 전화기는 말하면서 듣기도 하죠. 이런 기능으로 차츰차츰 통신이 발달되어 온 얘기들 그게 여기 일반 통신 운용이라는데 보통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에서는 아직까지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보낼 때 하고 들을 때 하고는 따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 VHF도 그렇고 그다음에 SSB도 그렇고 내가 말을 할 때는 저쪽에서 보내주는 소리가 안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기계 덩치도 작아지고 에너지도 적게 듭니다. 그걸 동시에 듣고 말하고 하게 되면 기계 자체의 복잡성도 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력도 많이 쓸 뿐 아니라 잡음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박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일반 통신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통신이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선박에 알려줘야 되고 또는 주변 선박에 알려줘야 되고 주변 선박으로부터 위험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걸 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필요한 우리 안내 방송하는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날씨가 어떻다 이런 거라든지
자, 요 지역에 좀 붐비니까 주변에서는 요 수로를 이용하지 말고 다른 길을 이용하시오. 우리 보통 보면은 교통방송 이런 거 많이 하죠. 안내하죠. 그런 관련된 내용이 안전통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DSC는 뭐냐 하면 요즘처럼 디지털로 우리가 이제 통신을 보낼 수 있다는 건, 디지털은 첫 번째는 문자 보낼 수 있고요. 영상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집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가도록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DSC라고 하는데, 디지털 셀렉티비티 콜링이라 해가지고 어느 사람은 우리 휴대폰처럼 딱 그 사람만 집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만 무언가 통신의 내용을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특정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통신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주로 요즘에 하는 그 문자, 영상 관련을 어느 한 선박이나 사람한테 보내주는데 관련된 통신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광범위하고 긴급하게 쓰이는 것이 여기 보면 조난통신입니다. 이거는 위험에 빠졌을 때에 위험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고, 다음에 그 조난에 대해서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연락하는 거죠. 주변 선박이라든지.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어업통신이라 해가지고, 어업이라는 거는 바다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어업 아닌 다른 것은 바다를 그냥 건너간다, 이동하기 위한 것이, 상선들은 주로 바다를 건너서 이동할 때 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로가 되는 곳은 배가 많이 다니고, 교통로가 아닌 곳은 배가 많이 안 다닐 뿐이지 바다를 건너가는 어떤 역할로 쓰거든요. 그런데 어업은 처음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훈련부터 해야 되잖아요. 찾고, 그래서 고기를 찾으려면 온 데를 다 다니보는 거거든요. 연안 가까이에서 육지 가까이에 고기가 있는지, 아니면 먼 바다, 천지처럼 먼 바다에 있는지, 고래처럼 남극에서 북극까지 다니는 건지, 이 잡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들은 바다에 나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배들이기 때문에, 이 배들이 다니면서 자기가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다, 그러면 그 고기가 다시 육지로 보내주고 하는 일들에 대한 정보 교신을 해야 되니까, 요 어업통신이 특별히 일반적인 바다 위에서 통신보다는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배 척수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한 고기잡이 하는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업통신이 배는 작지만 연락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상황이 되어가지고, 어업통신에 사용하는 기계들은 규모도 작아야 되고, 그렇지만 성능은 빵빵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또 이게 바로 지금쯤 고기 시세가 어떻느냐 하는 걸 빨리 알아야 이것도 고기를 더 잡고 갈 건지, 아니면 당장 시세가 좋으니까 조금만 잡아서도 빨리 가서 팔아야 할지, 이런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처음에 작동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작동하는 자격증 테스트를 하려 하니까, 그러면 자격증 테스트에는 어떤 장비들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즉 이렇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장비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가 10번째 보면 이런 활동을 배에서 하든 육지에서 하든 사무실에서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전부 무선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선국을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면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국가에서 하는 시설이 돼야 되고 이렇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비밀 엄수를 안 한다든지 보안을 안 지켜준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이 정보 유출이 되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선국을 운영 관리하는 책임자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무선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위성통신 요즘에는 이렇게 육지에다가 안테나 세워놓고 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지고 인공위성을 올려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바로 휴대폰하고 연결이 되도록 요즘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의 휴대폰은 우리 과거에 한 20년 전에 처음에 휴대폰 나오기 전에 삐삐 하듯이 시티폰 하듯이 전화 받고 공중전화로 연락하고 그 다음에 시티폰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PSC, PC에서 해가지고 또 휴대폰 초기 버전이 있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넘어간 그 시대인데 지금 이제 아직도 우리는 위성통신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위성통신을 통한 지금 전화기가 지금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나게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GPS 신호로 교환하고 하니까 그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위성과 직접 휴대폰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이 간단하게 선박 통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자 무슨 통신사 해가지고 8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받으면 그냥 쓰면 되는가 싶긴 해도 사실은 제대로 바다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의 내용에 대한 개념을 알고 써야 된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국가 NCS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NCS 자료에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책이 다 있고 이 하나하나가 거의 한 학기씩 해야 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가뿐하게 8시간 만에 다 배운 것으로 하고 좀 자격증이 나와서 바다에 나가서 통신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총 10가지 정도에 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 일반 통신, 위성 통신, 안전 통신, DSC 통신, 전환 통신, 어업 통신, 장비 운영, 설비 기능 시험에 대한 거, 유지 보수에 대한 거, 무선국 운영 관리에 대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10토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해를 하면 그래도 선박 통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걸로 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전생님하고 저하고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통신과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항해과는 안 배웠거든요. 안 배우고 그냥 나가고 통신사를 배하면 더 싫었어요. 그래서 통신사를 국장 이러면서 배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그래서 배에서 3대장이 선장, 기관장, 통신장 이게 3대장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3대장 같은 장자가 들어가는 게 갑판장, 조위장, 조기장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장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한 대씩 맞죠.
선박이 갖고 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배 선장, 기관장, 그 다음에가 이제 국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데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신국장 여기 보면 무성국이잖아요. 무성국 통진국 하니까 이 사람을 국장이라고 하는데 이 국장이라고 온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배 처음 타도 국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무슨 국인? 예, 국이니까 국장이라 하는데 왜냐면 검사하는 데서 오면 전부 국장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새 3대장 안에 드는 것처럼 네. 하는데 나이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바로 타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야 통진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직책은 국장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시 이 배에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모르스 부어가지고 돈쩌 하는 그것도 해야 되죠. 기상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어항 보고도 해야 되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교신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도 되고 한밤중도 있고 멀리 나가면 우리나라에 교신을 받아줄 때 보면은 보고를 받아주는 시간들이 정해 있거든요. 그 시간 맞추려고 그런 데는 밤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보면 그 시대하고 요즘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따로 통신과가 없고 항해과의 항해사 양성하면서 이걸 동시에 배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이제 공부를 2개 해야 되니까 이 공부를 이렇게 10토막을 낸 게 아니고 확 줄여가지고 한 토막으로 해서 지금 그냥 요것만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8시간을 지금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8시간 한 거 치고는 내용이 좀 기존 피아노 하신 분들은 그 말이구나 하고 알아들으시는데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전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절대 전부가 아니다. 이 지금 저항 무슨 통신사인데 이 내용이 전부가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